여러 가지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요.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으로 이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앤뉴스 시작할게요. 먼저 이번 주 눈여겨봐야 할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시장은 당분간 조정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국 제18차 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중요한 글로벌 정치 이벤트에 따라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스 의회는 오는 7일 135억 유로 규모의 재정 긴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이고 11일 내년 예산안 승인을 표결에 붙입니다. 재정 부족에 시달리는 그리스 연립정부는 이 안건이 모두 승인돼야 구제금융 트로이카로부터 315억 유로 규모의 추가 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장 초반부터 5%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은 현대차 그룹이 미국 내 판매 차종 연비 표시를 수정하는 조치에 단행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현대차는 연비가 과장됐다는 주장에 대해 자발적으로 표시를 수정했고 소비자들에게 연비 차이에 대한 손실액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권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주요 정책에 따라 관심 업종과 종목을 찾는 등 분석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이번에 이례적인 접전 양상을 보이는 탓에 결과보다 다양한 시나리오로 미국 대선 이후를 치열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슈앤뉴스 마루투자자문 조인갑 대표와 함께 한 주간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요 정말 바쁜 한 주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국내 이벤트로 봤을 때는 금통위 금리 결정도 있고 그렇죠. 미국 쪽 대선 그리고 중국 당대회까지 있는 시점인데요.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금주에는 다양한 이벤트를 좀 갖고 있는 한 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요한 이제 빅 이벤트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6일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글로벌 시장의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 누가 오바마일지 롬니일지 누구 간에 누가 당선되든 간에 상관없이 미국 어떤 불확실성,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측면에서는요.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주 중반부터 열려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고요. 비록 미국의 대선은에서 지난주에 발표된 10월의 미국 고용 시장의 지표를 좀 보면요. 내용상에는 좀 의미가 있었는데 미국 대선에 좀 묻혀 있는 것이 아닌가, 묻혀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10월의 고용 시장의 흐름 자체는 사실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 좀 의미가 좀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좀 경기 회복의 시그널을 점점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 형국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잠시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10월의 비농업 취업자 수는요. 시장의 예상치가 12만 5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17만 1천 명이라서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10월의 실업자 수도 시장의 예상치가 7.9%였는데 거의 그에 근접하는 숫자를 내보이면서 미국이 경기 회복에 있어서 낙관적인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되든지 간에 결국 그 된 분들은 미국의 경기 부양 또는 경기 확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을 거로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실시하면서 시장에 지속적인 면과 일관성인 면이 제시된다 그러면 주식 시장도 그에 맞춰서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지쳐버린 시장의 박스권에 지쳐버린 투자자한테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좀 약간 제쳐놓고 중국의 경우도 이제 주 후반부터 영향을 미치게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주 후반에 보면은 제 18차 당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경제 지표도 금주에 이제 발표하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금번 이제 당대가 이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금번 당대회에서 주요한 내용은 후진타오에서 권력이
시진핑으로 이전되는 이 과도기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미국의 경기가 살아날 경우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 영향에 우호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3분기를 경기 바닥으로 해서 점차 살아나는 영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거로 보고 그리고 시진핑의 정권 교체를 이행할 경우 본격적인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가 SOC 등의 투자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적극성을 띈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동반적으로 경기 회복되는 모습이 좀 더 4분기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정책 집행이 구체화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보다는 주식시장에서는 내년이 좀 더 기대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측면들을 이제 종합해 볼 때 금제는 미국 대선 흐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금융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투자자께서 조금 유의하시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고요. 단지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본다 그러면은 그림 자체는 이전보다 조금 좀 나아지는 그림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에 마감됐던 미국 시장을 살펴보면은 미국의 경제 지표는 좋았지만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전부터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커플링 현상인데요.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 우리 시장도 따라서 약세를 보인다라는 공식이 언제부턴가 좀 나오고 있는데 미국과 또 중국과 유럽, 한국 시장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독립적인 성향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좋은 지적이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좋은 지적이셨는데요. 이 커플링과 디커플링에 대한 논쟁은 사실 과거 10년 동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커플링의 개념은 우리가 수출적인 면에서 대외 의존도를 과거에는 이제 미국 의존도가 많아졌는데 2005년부터 중국이 확장된부터는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이 커플링 자체가 과거에는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 상관계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2005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중국과 관련된 상관계수가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경기가 꺾이면서 중국 경기가 슬로해지면서 이 중국 간의 그동안에 밀접했던 커플링 자체가 좀 약화되면서 한국 자체가 약간 좀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 국가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좀 약화된 모습. 그리고 실제로 무역의 규모를 보더라도 과거에는 어떤 특정 국가에 편중된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제 2012년에 돌아서 보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좀 유럽이 나눴지만 이런 국가에 골고루 수출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애널리스트 할 때 보면은 한국의 자동차 업체를 보면은 일정 부분 대개다 미국 쪽에 포지션을 많이 뒀고요. 근데 이제 2005년 되면서 중국의 포지션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들. 그리고 그러면서 일정 부분 유럽에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 지역, 미국이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나 유럽 쪽에 보면요. 포지션 자체가 333으로 구성되는 모습들.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디커플링이라든가 이 커플링 자체도 특정 국가하고 좀 벗어나는 그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흐름 자체는 향후에 국가적인 의존도 자체와 연관되면서 더욱더 뚜렷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에 완전히 80% 이상 노출돼 있는 형태라서 특정 국가와 연동해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 국가들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업체들이 어떤 국가와 연결되는 따라서 그 이익의 민감도가 구성되고 변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임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접하시면 좀 더 국가 간 특정 국가 나타나는 디커플링 또는 커플링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줄이면서 시장과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상황을 보니까요. 단기적인 정치적 이벤트 때문에 변동성은 있어 보이지만 경기 자체는 좀 호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그런데 여전히 유럽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네요. 이번 주 후반쯤이죠. 그리스 의회 긴축 표결안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사실 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악재로 글로벌 시장한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좀 덜 줄 거라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지난 한 달간은 스페인 문제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다소 이 그리스의 문제를 좀 잊고 계실 수가 있어서 그리스 문제가 다시금 부각된다 그러면 순간적인 변동성 자체 또는 단기적인 하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주초부터 조금 유념하시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난달에 이제 유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스페인을 비롯한 그 다른 문제들이 많이 괴롭혔습니다. 근데 금주 말에는 그러면 결국 다시금 이 그리스 문제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다시금 정리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 정부는 현재 지금 310억 유로 규모의 제2차 구제 금융 부분을 집행 놓고서요. 의회 포교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긴축과 개혁안 표결은 한 7일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내년의 예산안에서는 한 11일 정도에 표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스 의회가 긴축안과 개혁안을 통과시킨다 그러면 이 10일 날 예상돼 있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지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잠재된 악재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내용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린다 그러면 지난 6월 총선 이후죠. 그 총선 이후에 신민당과 사회당 그리고 민주좌파로 구성된 그리스 연립 여당이요. 총